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어이없는 28개 항목 우크라 평화 플랜, 이거 보면서 제가 이대로 안 간다. 아마 트럼프가 원하던 혹은 원래 그렇게 계획돼 있던, 결국은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미국은 좋은 경찰, 착한 경찰, 유럽은 나쁜 경찰, 아마 그 역할로 갈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바로 정돈이 끝났죠. 그리고 우크라 전쟁의 지원은 그 주역을 유럽이 맡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에서도 중국의 그 영향력, 러시아 영향력 끊겼고,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중국 영향력 끊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이 담당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미국의 힘은 이 중국 대중 정책에 초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처는 한반도가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표 선수가 교체됐습니다.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40억 달러 무기를 신속히 지원한다. 러시아 압류 자산을 담보로 사용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한 두 개 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릴 때 모스크바에서는 미러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러 협상에서 러시아가 거절하자마자 바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의가 열릴 때 미국 국무장관은 아마도 고의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유럽이 주역이다, 이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의 역할 분담이죠. 미국은 이제 이런 포지셔닝이 결국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기획된 건지 아니면 결국 일의 순리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제 야, 우리는 말이야 러시아 너희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말이지 유럽이 강력 반발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포지셔닝이 됐고, 유럽은 미국이 멈칫거린다면 유럽이 나섭니다. 이건 유럽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된 건지 아니면 순리대로 결국 일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돼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냉정한 사람이죠. 자기 사위랑 자기의 동지인 위트코프를 말하자면 희생양으로 내세웠으니까. 예. 유럽이 나섰다. 푸틴은 1년을 버티지 못한다. 영국의 군사평론가 로버트 폭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is so conspicuous with the talks in Moscow, both before and after the event, is the hostility and fear, I would say, on the part of the Kremlin of Europe. Because what they are frightened of, and I think this is really pertinent to this whole conversation, is that... 잠깐, 모든 개발질이에요. 이거 개발이 아니라 개발질. 모든 개발질 해본 끝에 exhausted all the other really bad ones. 그러니까 나쁜 선택은 다 시도를 해본 다음에 비로소 유럽이 최상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Europe, in its sort of, we'll get the best solution last after we've exhausted all the other really bad ones. We'll get its act together, we'll arm, we'll confront NATO, and unless the sanctions are lifted, and unless the crisis in infrastructure, but above all energy, can be relieved, by this time next year, it could be such a crisis that Putin will be gone. 예, 유럽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우크라 사태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지금 인프라 시설과 에너지 시설의 파괴, 약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기가 심화돼서 푸틴은 1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면서도 당하는 케이스인데요. 푸틴이 이거 모르겠어요? 유럽과 미국이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역할 분담했다, 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이 그러하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말려든다는 건 뭐냐? 유럽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버트 폭스가 얘기했듯이 유럽에 대한 공포, 유럽에 대한 적대심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지금 미국까지 싸잡아서 같이 공격하면, 예를 들어서 야, 유럽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지금 러시아에 대가리 쳐들고서 박박 기어오르는 거, 그거 배후에 미국 너 있잖아, 트럼프 네가 있잖아, 이렇게 미국까지 정조준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더 심하게 당하니까 뇌회로가 작동을 하죠. 그건 피하죠. 그리고 유럽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유럽과 전쟁할 뜻이 없다.
그러나 유럽이 우리와 전쟁하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마크롱이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국빈 방문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을 붙잡아 놓기 위한 노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크롱은 중국 방문하는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 그 다음에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 주목할 점은 통상 유럽의 주요 국가 정상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EU 그 집행위원회 간부가 같이 갑니다. EU의 외무 담당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이번에 마크롱 혼자 갔어요. EU 쪽에서는 마크롱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손절을 한 거예요. 손절하는 척을 한 거예요. 마크롱이 악역을 한 겁니다. 미국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 유럽과 미국, 우크라를 너희가 헌신짝 취급하면 우리 유럽은 반중전선에 협력하지 않을 거다. 반중전선에서 뛰쳐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견제수를. 참고로 반중을 가리키는 용어는 요즘 세 가지가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커플링입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쓰기 전에 백모가 그 2019년, 2020년 무렵부터 먼저 썼어요. 백모를 보고 쓴 건 아니고 뭐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저는 disengagement, decoupling 뭔데 그 디커플링이 맞는 것 같아서 디커플링을 택했는데 나중에 그 단어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적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너무 중국을 이제 말하자면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유럽의 그 집행위원장 그 폰델라이언, 우르슬라 폰델라이언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군사지정학 평론가들이 디스인탱글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트인데 멍크라고 썼습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래요. 인탱글이라는 건 이렇게 낱마처럼 얽혔다라는 거예요. 디스인탱글먼트라는 건 낱마처럼 엉킨 거를 일도양단에서 잘라버린다 혹은 풀어낸다 이런 뜻이 되죠. 빅터 데이비드 헨슨,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군사지정학 평론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마크롱이 이제 유럽의 그 대표 선수인데 EU의 간부를 대동하지 않고 그냥 프랑스 국가 수반 그 자체 순수한 국가 수반으로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어요. 오늘 지금 방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두 개를 던졌는데 시진핑한테 하나는 우크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또 하나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자를 줄여달라.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로 마크롱이 타겟한 사람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럽과 우크라를 헌신짝 취급하면 우리 유럽은 반중전선에서 뛰쳐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방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지금 중남미를 바로 정돈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남미의 최고의 그 골칫거리 이제 베네수엘라죠. 저기가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 매장국입니다. 그리고 나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마약에 기반해서 정치를 장악한 그런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마두로 정권을. 자, 군사적인 압도적 군사력이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우선 항모 전단이 4개가 집중해 있어요. 베네수엘라 코앞에. 강습 36함이 3개가 집중해 있습니다. 강습 36함은 우리가 보면 항공모함처럼 보이는 큰 거죠. 근데 그게 갑판 아래에 비행기 경납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륙을 위한 병력과 물자를 싣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양함, 그러니까 원래 항모 전단에 순양함과 구축함이 따라가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것에 추가해서 순양함과 구축함이 여러 척도 따라 들어가 있어요. 뭐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 쪽 평론가들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군사적으로 작살내고 제거하는 건 쉽다. 근데 마두로 다음의 체제를 과연 미국이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라크 때 똑같죠. 후세인을 제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웠다고요. 이라크 전쟁에서 2003년. 근데 후세인 다음의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해가지고 미국이 개고생한 거 아니에요. 똑같죠. 아프간도 똑같죠.
카불의 친소 정권을 제거하는 탈레반을 키운 게 미국이죠. 탈레반을 키워갖고 미국이 1970년대, 80년대 그 카불의 친소 정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답이 없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꼴이 날 수 있다고요. 마두로 정권을 마두로를 제거하는 건 가능한데 저렇게 부패한 나코 테러리스트 거기다가 공산주의 성격 이게 다 짬뽕이 돼 있는 건데 모든 악의 총 결집판이에요. 짬뽕 결집판인데 저게 집단이라 말이죠. 마두로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집단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걸 뚫고 제대로 된 정치 체제가 들어서겠냐. 그럴 수 있는 주체가 있냐. 그게 지금 미국의 최대 고민이라고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시진핑은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보낸 메시지인데 베네수엘라가 이를 공개했다고요. 공개하라고 보낸 메시지죠. 거기서 시진핑은 뭐라고 말했냐.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친한 친구입니다. 소중한 형제이고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주권 수호, 국가 안보, 국격, 사회 안정을 강력 지지 지원합니다. 중국은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대의 중국 동맹입니다. 600억 달러 차관을 받았어요. 뭐 엄청나게 받은 거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조 받은 거 100조. 중국이 미국한테 보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너희 마두로 날리고 싶어? 날리는 건 잘 하겠지. 군사작전해서.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하나의 마두로보다 더 독한 놈이 정권 잡는 거 너희 막아낼 수 있어? 여기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마두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해놓은 요새야. 정치 권력의 요새야. 그 요새를 미국 군인들이 와갖고 순식간에 그거 할 것 같아? 인민전쟁 한번 붙어볼까?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살떨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러나 저는 우자지단간에 아마 베네수엘라를 정리할 거다. 이게 왜 그러냐. 저게 이제 라틴 문화권이잖아요. 지중해 문화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걸 미국이 중동이나 아시아보다는 훨씬 더 잘 알 거고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히스패닉의 정보요원이나 마약 단속국 요원이 한두 명이겠냐고. 히스패닉계 혹은 스페니쉬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 다음에 망명 정치인들도 있고 망명 나온 사람들도 있고 다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배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단도리가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 이때 우크라이나를 단도리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유럽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체제가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유럽이 주도하는. 유럽이 옹호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단도리는 마두로 제거 이후 베네수엘라 정치 정상화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상태. 정상화가 저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준내전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쟤들이 뿌리가 마약서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엄청나게 깊을 텐데. 예, 그걸 상대로 한 소탕 작전, 내전이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을 거라고 그 작전이. 그러면 이런 단도리가 일어나고 나면 이게 언제쯤 될 거냐. 저 시점은 잘 모르지만 예시로 하자면은 지금부터 5, 6개월 후에는 이런 단도리가 꽤 진행했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그냥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게 미국 중간선거의 5, 6개월 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5월이나 6월쯤 되면 지금부터 5, 6개월이 지나면 6, 7개월이 지나면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구도가 잡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구도를 잡고 나면 미국은 뭘 할까요? 중국을 겨냥하고 힘을 초집중시키겠죠. 초집중시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승부처가 한반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이 중국 정복을
중국 정복을 완성한 거는 고려를 확보한 다음입니다. 고려를 1270년에 확보했고 중국 정복을 완성한 건 1279년입니다. 고려를 뒤에 두고서 등 뒤에 비수가 겨눠지는 상태에서는 남송을 완전히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이는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637년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을 확보한 다음에 중국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1644년. 저는 모택동이 그 미친 사람인데, 피비린내나는 미친 사람인데, 집단 학살자이고 대량 학살자이고 두 개의 명언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그 명언 중에 하나는 뭐냐?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 아마 1950년 중국이 참전하면서 6.25에 개입하면서 했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를 잃으면 중국이 위태로워진다 그 소리죠. 그럼 모택동의 명언, 평생의 명언이 두 개다. 그럼 나머지 명언 하나 뭐냐? 1927년입니다.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농민반란을 주도할 것인가? 농민반란과 함께할 것인가? 농민반란의 뒷다리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습니다. 엄청난 통찰이죠. 이거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대량 학살 지배자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인생의 미친 업적, 피비린내 나는 업적, 그걸 업적이라고 말했어요. 파괴라고 말했어요. 살인이라고 말할 거.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그런 그 행적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자, 이걸 본따서 말씀을 드리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리짜이밍 더블당이 전체주의 경찰국가를 만들도록 방치하면서 그들과 손잡는다. 둘째, 리짜이밍 더블당을 물밑에서 압박, 회유, 활용하면서 윤석열 석방 압력을 물밑에서 넣는다. 셋째, 리짜이밍 더블당을 뿌리 뽑을 근본적 정치문화 혁신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너무 낙관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저럴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정책적 혹은 뭐 정치적 수단이 별로 없어요. 공작적 수단이 별로 없어요. 또 그런 공작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고. 사람을 누굴 믿냐고. 백모도 못 믿을 판인데 백모를 어떻게 믿겠어요, 미국이. 저는 또라이여 갖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좌충우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래서 세 번째는 잠시 좀 요망사항으로 잠깐 두시고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미국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그 결론을 내릴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